2019년 2월 8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도 신년 연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의회에서 신년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 사진을 통하여서 어떻게 짚어볼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으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미 부통령은 이 자리에 부통령 및 상원의회 의장으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왼쪽으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회 의장이 앉아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인데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어떻게 의장이 됐느냐? 미국은 다수당이 하원의회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의회에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낸시 펠로시 의원의 손동작 아니면 표정, 기립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길을 초당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2019년 신년 연설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한 그런 노선에 같이 했습니다. 항상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주제 역시도 위대함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Choosing Greatness라고 해서 위대함을 선택하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느냐면 저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을 일단 강조했다는 부분이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75주년이 됐다는 것을 연설 초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가장 주역에 있었던 것이 미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이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는 것 플러스 국방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7,160억 불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했었어요. 국방 예산에 1,000조 가까이를 쓴다. 해서 천조국 해왔는데 정말로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로 한 800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누구도 미국과 겨룰 수 없다는 그러한 강력한 이미지를 내포했다는 부분에서 강한 미국의 자부심을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주의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그 깃대 아래 전진해 나간다. 이런 이미지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지금껏 가지고 왔던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경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것을 기치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였다. 또 5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60만 개의 일자리, 블루칼라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규제 철폐라든지 감세 법안을 마련을 해서 기업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490만 개 그리고 블루칼라 같은 경우에 45만 개 정도가 맞다고 팩트 체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블루칼라의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세계적으로. 뭐다 산업화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것이 오면서 기본적으로 블루칼라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해외로 개발도상국으로 회사들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또 블루칼라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을 45만 개, 팩트대로라면 45만 개 정도 창출해 왔다는 것 자체로서도 미국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강력한 지지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사실입니다. 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53% 정도를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일동 기립해서 USA를 연호를 했는데요. 특히나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권익 신장, 또 여성의 참정권 보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환호했다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처방약품 비용을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에이즈를 전 세계에서 퇴치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암 퇴치 활동에도 힘쓸 것을 강조를 했고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낙태 금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청교도적 사상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신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그렇게 국가적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의문이 들었던 점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소아암 퇴치 활동 같은 경우였거든요. 이 소아암 퇴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략적인 부분에서 정무적인 판단에서 그랬는지 이 초당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성과나 아니면 업적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잘 녹여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 전통주의하고 좀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랬거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국 전통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이 개인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그리고 청교도주의 이 세 가지 정도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연설을 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서 이제 스마트한 그런 고부가 같이 사는 뿐만이 아니라 이 블루 칼라 계층, 화이트 칼라 계층이 아닌 블루 칼라 계층에서의 일자리도 확보를 해서 그런 지지의 정당성 그리고 모든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도 강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시장경제도 자유시장경제에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자유주의에 입각했다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종교적으로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보여줬다는 것을 통해서 이 레이건이 이야기했던 미국 전통주의를 잘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의 색채도 잘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층 결집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만 미쳤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유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것,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도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게 미국 이민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이민 정책에 있어서 합법적 이민에 대한 장려를 하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동의를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불법 이민자를 강력 처벌하자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웠느냐? 이 부분은 이제 히스패닉계 표심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이제 히스패닉의 그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들의 또 많은 대다수가 이 히스패닉계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쉽게 강력 처벌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장벽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민주당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미 하원의회의 다수당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민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안보 문제가 있는데 이 안보 문제는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로 짚어볼 게 우리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 관련된 것인데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한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동이 저는 기립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기립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미국 정가 안에서도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 제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KOF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들의 방향대로 따라가 주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또 김정은이 정말 진정으로 비핵화에 참여하겠냐는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가 안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맹국 방위분담금 무인승차론도 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우리가 이용을 당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토 회원국에 1,000억 원씩을 부과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토 회원국들도 어떻게 보면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 체제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상승하는 그런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나토 회원국에 이용당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을 방위분담금을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맞춰나가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러 중거리 미사일 협정 파기 문제도 이제 우리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동북아시아 군축에 이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 500km 이하로 이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상에서 미사일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운반수단,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에 그 기존 협정에 어긋난다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제동을 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잘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이 한 전문가, 그러니까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지금 동북아시아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이 관계가 지금 수십 년 만에 저점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우리 북핵 문제 플러스 이런 미사일 군비 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게 된다면 굉장히 한반도 주변에서 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지금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와의談판을 통해서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이 군비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화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북핵 문제를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기에도 좀 벅찹니다. 근데 그럼 미사일 문제까지 겹쳐지게 돼서 갈등이 심화가 되면은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단판을 지어가지고 해결을 봤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 드릴 것은 이란 핵협상 파기 문제인데요. 이 이란이 지금 핵협상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되었던 내용을 파기하고 탈퇴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북한에도 동일한 잣대를 좀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좀 믿고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김정은이 잘하고 있다, 김정일 비핵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거나 미국 국민들이 볼 때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오는 그런 손짓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란 핵협상을 파기했던 것처럼 북한도 지금 그 체제 안에서 제대로 그런 행동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죠. 대통령께서 얘기는 하셨어요. 뭐 대통령 하시는 동안에 이제 뭐 15개월간 미사일 도발도 없었고
뭐 억류자도 송환됐다고 이야기는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합니다. 일괄 핵협상 타결 보시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란 핵협상 파기를 한 것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살펴봤습니다. 향후 트럼프가 순항할 수 있을지 순항하지 못할지, 뭐 정책별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순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정책을 순항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순항할 수 있을 만한 정책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지는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지금 4명의 대통령이 나오고 있죠. 이 러시모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모어 산에다가 조지 워싱턴, 또 토머스 제퍼슨, 시어더 루스벨트, 에이브럼 링컨 4명의 대통령을 새겼던 것인데요. 이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건국의 아버지고, 또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하고 평등의 개념을 확고하게 구축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어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혁신주의와 사회 정의를 제대로 이제 미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사람이었고, 에이브럼 링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남북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연방을 굳건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4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줬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을 빼놓고는 순항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속해서 순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2019년 2월 8일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도 신년 연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